요즘 식초, 특히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돌고 있죠. 인터넷만 켜도 관련 영상이나 글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마셔볼까 하다가도 또 속이 쓰리면 어떡하지? 내가 먹는 약이랑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 네로라 하는 의사들도 식초가 혈당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한국 사람인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애매한 부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식습관에 맞게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오직 닥터 이승은입니다. 식초가 정말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괜찮은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나온 결과들을 쭉 보면 결론이 한결같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 관리의 핵심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식초는 어디서 주워들은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혈당 관리 보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길래 혈당이 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역할은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로 이때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이 내려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 속도가 조절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집니다. 그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신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당뇨가 있다는 것은 세포가 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져서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초는 바로 이 저항성을 낮춰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포의 반응이 좋아지니 혈액 속 포도당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식초가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초는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 환경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결국 당뇨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 식초, 아무나 다 먹어도 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나한테는 나쁘면 어떡하지? 특히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다른 약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위산 역류가 있거나 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식초는 산성이잖아요. 이미 위산이 많거나 위점막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식초를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만약 드시고 싶다면 진짜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시거나 빈속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밥 먹는 중간이나 또는 다 먹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콩팥이 하는 중요한 일 자체가 몸속의 산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런 산성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져요. 그냥 요리할 때 향을 내려고 식초를 조금 넣는 정도야 괜찮지만 혈당을 조절하겠다 하고 매일 꾸준히 치료 목적으로 많은 양의 식초를 드시는 건 약해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뇨약이나 혈압약, 특정 심장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식초 자체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혈당을 낮추고 있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식초까지 같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설포니유레아 계통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우리 몸의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식초를 너무 많이 먹게 된다면 간혹 이 칼륨 균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한테 가서 제가 먹고 있는 이 약들이랑 식초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아이들은 식초를 오래 먹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챙겨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만약 식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속이 너무 쓰리거나 토할 것 같고 설사를 한다거나 이가 너무 시리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랑 상담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어떤 경우에도 물에 타지 않은 식초 원액을 그냥 마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식도랑 위에 정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권장되는 방법은요, 식사하기 한 10분에서 30분 좀 전에 물 한 컵, 약 200ml 정도의 사과식초를 약 한두 티스푼, 그러니까 5에서 10ml 정도를 타서 마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많은 양을 시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딱 한 티스푼,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며칠간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약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식초가 좋을까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연구가 사과 식초로 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식초, 백포도주 식초나 레드와인 식초 같은 것들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세트산 함량이거든요. 만약에 식초 맛이 너무 싫다 하시면 캡슐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캡슐이 액체로 마시는 것만큼 혈당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특히 밥이나 빵, 면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 식초를 활용하시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주로 사과 식초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사실 우리 밥상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초보다 더 훌륭한 발효 음식들이 있었어요. 바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이죠. 김치는 유산균이 정말 풍부한 우리나라 대표 발효 식품이잖아요. 김치를 꾸준히 먹는 것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서양 사람들처럼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발효 음식을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건강하게 먹는 식단, 꾸준한 운동, 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쓸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식초만 마시면 당뇨가 낫는다. 이런 과장된 기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내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거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